안녕하세요. 백도산 금융연구소의 백도산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시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스템에 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들, 심지어 학자들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저도 어렵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세상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봐야겠다라는 관점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 세상을 볼 뷰, 그 관점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그거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자 이런 영상을 한 편 올리는 겁니다. 제목은 경제가 굴러가는 원리예요. 좀 자세히는 왜 호황과 불황이 생기는지, 당연히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관한 설명도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용은 짧아요. 한 3페이지 4페이지 되나? 목차라고 써놨는데 별거 없고요. 전 바로 결론으로 넘어오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 이런 걸 쓰는 말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 사람이 먼저다. 문장 자체가 정말 파워풀하고 내용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저 문장을 갖고 왔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결론이에요.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그 메인 요소 두 개는 금리하고 환율이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거기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금리하고 환율을 움직이는 건 뭔데?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금리하고 환율을 움직이는 건 당연하게도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사실상 저도 좀 이거를 좀 최근에서 좀 자각을 한 건데, 경제 주체가 일단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오직 사람만이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사람만이 주식 매매를 하고, 사람만이 사업을 펼치고, 사람이 하여튼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이럽니다. 경제 주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일한 경제 주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전망을 하느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금리와 환율을 결정짓고 이 모든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리가.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게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길 가는 사람, 길 가는 25살짜리 대학생을 하나 붙잡아서 물어봐요. 너 50년 뒤에 한국 경제가 어떨 것 같니? 당연히 별 생각 없겠죠. 저도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저도 몰라. 근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30년 뒤에 경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렇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죠. 사람들이 미래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좀 몇 가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측면, 제가 직장인이에요. 올해 연말에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1월 되면 성과급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엔 연봉도 올려준대요. 월 10만원씩 더 준대요. 기분이 좋죠. 그러면은 저는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월급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나는 올해는 걸어다녔지만 내년엔 차를 살 수가 있겠어 라는 어떤 전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그죠? 반대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성과급도 없고 내년에 연봉도 동결이래. 그러면 그냥 계속 걸어다니겠죠. 이런 거부터 일단 단기적인 전망이죠. 단기적인 전망. 사람이 또 어떤 장기적인 전망들도 여러분 많이 합니다.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우리나라의 이슈인 저출산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길거리에 지나가는 25살짜리 대학생을 붙잡고 30년 뒤가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은 어렴풋이라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 대신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바꿔서 30년 뒤에 경제가 어떨 거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결혼할 생각은 있니? 아니면 애는 몇 명을 낳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결혼도 안 할 거고요. 애는 당연히 안 낳을 거예요. 장기적인 전망이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먹고 살 만한 사람들,
미래에 대해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나는 30이 되면 꼭 결혼을 해서 뭐 애를 둘을 낳겠어.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하죠. 희망이 없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하루하루가. 하지만 이 결정적인 이런 각자의 전망들, 이런 전망들은 근데 어쨌든 그 좀 비이성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효율적으로만 살면은 경제가 이렇지 않죠. 우린 분명히 비효율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효율만 따지면은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먹고 버텨야겠지만 점심때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뭐 7, 8,000원짜리 돈가스도 썰어 먹고 하지 않습니까?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사회나 이 복잡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일 핵심적인 거는 사람들의 미래 전망입니다. 사람들의 미래 전망. 그렇기 때문에 이 역발상이라는 거 자체가 이 비이성에 기반한 이 미래의 불확실한 전망,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역발상이라는 것을 최고의 투자 전략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발상이 최고의 투자 전략인 거죠. 몇백 년 동안 통하는 최고의 투자 전략이 역발상입니다. 아무튼 뭐 조금 더 이런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사람의 특징,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그 25살짜리 대학생 친구, 길거리 지나가는 대학생 친구를 붙잡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10명이 있는데서 물어봅니다. 걔 친구 10명이 만약에 전부 다 나는 30안에 결혼해서 뭐 애를 5명씩 낳을 거야 라고 10명이 대답한다면은 분명히 그 25살짜리 그 친구도 나도 그러면 30에 결혼해서 애 5명 낳을 거야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겠죠. 지금 안 그래도 뭐 애를 좀 낳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낳으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면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집단지성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뭐 이렇게 등장하곤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전 이런 거 없다고 봅니다. 좀 부가적인 얘기지만 집단지성이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나무가 좋아야 숲도 좋은데 나무가 다 하나하나 비이성적인 존재들인데 모여가지고 무슨 집단지성이 나오냐,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긴 듭니다. 아무튼 이건 좀 부가적인 얘기고, 아무튼 그래서 이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라는 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죠. 근데 비이성적인 존재인데다가 더해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비이성적인 데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특성이 더해지면 이게 전망들이 어떻게 돼요? 미쳐 돌아가죠. 전망들이 요렇게 있다.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는 확 사람들 기분이 좋아져서 확 그 어떤 투자나 뭐 기분이 확 올라갈 거고, 그래서 과잉 투자가 생길 거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앞으로 더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겠죠. 앞으로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주식과 부동산을 내다 팔고 경기는 더욱 불황으로 빠지고, 이런 일들. 과잉 투자와 과소 투자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두가 좋게 생각하면 과잉 투자가 나타나는 거고, 모두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과소 투자가 나타나는 거고. 어쨌든 요런 구간들이 지나고 보면은 위기지만, 지금 현재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위기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이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인간의 특징들 때문에 과잉 투자와 과소 투자가 항상 사이클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데서 우리는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어쨌든 사람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냐가 사실상 이 사회와 이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시스템의 밑에 동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주식이나 경제나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인간 내면과 인문학 뭐 이런 거,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죠? 인문학 열풍이 부는 데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학문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인 인간의 내면을 파헤쳐 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게 요즘 인문학 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문학 붐에 좀 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쟁이들도요. 뭐 이미 우리 주식의 선배들은 이미 뭐 그런 거 하고 있죠. 뭐 성경책을 본다거나 불경을 본다거나 뭐 공자, 뭐 논어 이런 것도 다시 보고 명심보감도 보고 인문학이죠, 그죠? 인문학으로 접근을 해서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면은 우리도 투자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공부하고 환율을 공부하고 주식시장 공부하고 스토캐스틱이 어쩌고 RSI가 어쩌고 너무 어렵잖아요. 잘 안 풀리실 때는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와서 기초로 한번 와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데는 사람 마인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기초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자려고 누웠다가 이런 생각이 들길래 한편 녹화를 해봤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질문이나 질문 남겨주십시오.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